MB의 다스 30년의 거짓말. 내 회사라고 지금도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끊이지 않는 의혹에도 다스 30년의 거짓말을 해왔어야만 했는가? 물론 MB 측에서는 거짓말 아니죠. 그건 분명히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MB가 쌓아올린 다스의 거짓말. 검찰에 의해서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거죠.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다스는 1987년에 설립된 것이다.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돈 들어가고 서울시장 선거 때 다스 돈이 들어가고 그게 대선 경선으로 이어졌고 또 카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백화점도 가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여기서 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꿈을 이룬 후 다스 돈 찾아주느라고 김재수를 LA 총영사에 앉히고 다스 소송 총괄 지시하고 상속세 물납 방안도 지시하고 PPP라고 해서 다스 승계 프로젝트 대통령 퇴임 후에 프로젝트까지 만들고 권영미라고 MB 처남댁 한테 이제 상속을 뭐 물납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고 이시영 아들한테 다스 승계 프로젝트를 넘기기 위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어쨌든 검찰이 보기에는 다스가 애초 설립될 때부터 소유했다. 이것은 당선 취소 사유가 될 범죄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형님이 현대자동차하고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후직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아마 그걸 하도록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동차 정세영 회장을 찾아가서 내 형님 여기 관련돼 가지고 회사를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다고 했더니 정세영 회장이 그래서 웃으시면서 그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들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우리 김영주 의원부터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분은 대통령이 되신 것이 사실은 평사원으로부터 네. 회장으로까지 올라간 그런 입지전적인 신화를 통해서 네. 있지만 본인은 또 스스로 본인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화는 없다. 네. 자기가 동시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또 다른 하청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짓말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운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런 것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차명 전은 그리셨어요? 궁금하네요. 어떤 그림일지. 하여튼 이제 그 그림을 좀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 우리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바다에 상어가 침투를 못하게 이렇게 막 관문들을 다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관문이 이렇게 망가지고 뚫리면은 상어가 막 넘어온다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잖아요. 그런 영화 보신 거 있나요? 쪼스의 그 쪼스가 그래요. 근데 이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참 저는 이거 그리면서 즐겁게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곤혹스러워요. 저는 MB 대통령 선거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고서 지금 보니까 이 물밑으로 가정과 회사와 국가 이 구분이 너무너무 없었다. 우리가 그 과거 초기에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개발 독재 초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발 지상주의니까. 만약에 그때
자리를 잡았어도 세상이 변하면 분명히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바꾸고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스가 내 거고 내게 다스 거고 뭐 다스가 회사 거고 회사가 무슨 뭐 다스 거고 열심히 하세요. 예, 청와대 열심히 하세요. 밑에 뭐 다스 달리고 다스에 있는 그 다스에 우리 아들 열심히 하세요. 돈 막 네. 많이 주라 그러고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직자의 가장 그 첫 번째 덕목은 공사를 구분하는 건데 출발은 이분은 공직자가 아니었어요. 예,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그게 무서워요. 예, 사적 이익을 그렇죠. 취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결국에는 기업의 아, 이익. 우리 공사 형통이었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가족도 같이 만사 형통도 있었고 뭐. 참담합니다. 두루두루 그쪽은 형통했는지 몰라도. 김광식 정부장님. 그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예. 야망의 세월이라고. 예. 바로 야망의 세월을 보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간단한 명령. 이게 뭐냐면 예. 역시 계속 데스크가. 기업인의 길로만 갔으면은 저렇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이중적인 모습을 안 보여도 됐을 거예요. 네. 그냥 뭐 차명으로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돈과 권력을 동시에 다 제대로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투트랙 소위 큰 꿈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죠, 본인이. 투트랙 큰 꿈의 모순이다. 그게 앞뒤가 안 맞. 인상각하다 다 넘어져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참하게. 그게 뭐 차명으로 해야 되고 말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예, 결국에는 이 다리가 꼬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노영 변호사님. 저는 뭐 저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양문석 박사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일로 변호사를 제끼고 저까지도 시켜주셔서 네. 감사한데요. 저는 그 김영주 의원이 이야기하는 데서 상당히 그 힌트를 얻었는데 저는 낙곰수라고 그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3인방이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MB 정부 내내 우리나라 팟캐스트라는 단어를 우리 국민들이 알게 했던 팟캐스트 신드롬을 일으켰던 낙곰수를 계속해서 이제 연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백만의 그 국민들이 이 팟캐스트 낙곰수를 이 출퇴근 시간에 듣고 그다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들었던 그리고 다음 주에 낙곰수가 나오길 기대했던 것들이 무슨 뜻일까? 이미 당시에 나는 꼼수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풍자하고 희화하고 그러면서도 그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던 사람들.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주진우 기자가 여기 나와가지고 BBK와 그 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 많은 국민들이 주진우 좀 심하다. 예. 그리고 도대체 구체적인 근거가 또 새로운 증거가 없지 않냐. 예.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할 때도 굳건하게 이 다스에 대해서 그 추적했던 기자 예. 이러한 이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이 일찍이 규정했던 예. MB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미 10년 전에 그들은 그 다스 30년의 거짓말을 왜 할 때 그냥 그는 꼼수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예, 저는 뭐 처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그 부분은 뭐 차치하고 지금 현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뭐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해준 부분 입이 10개 아니라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게 할 뭐 말이 다스가 없어요. 본인 거라고 하면은 뭐 그럼요. 바로 뇌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평사원 그렇습니다. 돼버렸잖아요. 금방. 그렇습니다. 그리고 횡령도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스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든 뭐를 하든 관계없죠. 난 모르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지금 지금은 뭐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MB. 그런데 측근들이 얘기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예? 그런데 MB가 BBK 투자금 관련해가지고 그 이자까지 받아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한다고 보시는지. 돈 문제에 대해 결벽증이라는 게 이게 뭐 김영희 전 의원님 결벽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결벽증은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근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마 뭐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이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리더는 아주 자그마한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꼼꼼하게 예. 챙겨야 그래서 된다. 작은 꼬투리 매든 맺전 이런 것을 잘 살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된다 이런 그런 신화적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네.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다른 분 의견 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호 의원께서 얘기하셨죠? 돈 문제에 있어 결벽증이 있었다. 좀 저는 그동안에 제가 뭐 지켜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서울시장 선거대책 본부도 제가 책임을 졌고 대선도 책임지고 그동안에 제가 또 뭐 정부에도 있어봤고 국회의원도 같이 해봤고 보면서 공사가 분명할 뿐더러 특히 공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댈 사람 아니다.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무슨 어디 개인별로 쓰거나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상식 이해하잖아. 그런 건 안 하시고.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와중에. 그 많은 소액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혼자서 다 받아내잖아요. BBK. 예. 그것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 공사 구분을 그렇게 못하시나. 꼭 그 돈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아냈어야 했나. 물론 재임 시절이니까 받아내기가 편했겠죠. 그렇죠. 너무 심했어요. 돈이야 시기가 따로 없는 거니까 그냥 받으셨겠죠. 뭐. 그나저나 또 한쪽에서는 지금 전 측근은 집착이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차례로 한번 서명희 전 의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런데 그 이재호 대표나 그 정두원 전 의원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좀 섭섭해요. 저분들은 MB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분들인데 저는 이제 저분들 따라서 MB를 지지했는데 아마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MB의 사실은 그 실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기회가 많았고. 예. 그 정두원 의원도 있지. 예컨대 뭐 김용민 여사 가방 때문에 자기가 돈을 물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얘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는 저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요. 뭐 MB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그 MB가 이 BBK 돈을 그 달라고 한 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자연 진화 과정에 보면 어떤 부분은 진화하고 어떤 부분은 퇴화하는데 개미할 때 할기 같은 경우에는 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뇌는 퇴화하고 그냥 그 개미를 찾는 그 혀만 진화했는데 그 지금 저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BBK 돈까지 챙기려고 그런 게 사실이라면 공사 구분은 퇴화하고 돈 육성만 지나간 건데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보여줄 게 뭐냐면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봤을 텐데 결벽증이라고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눈에다가 뭐 씌었나? 시꺼먼 안경을 썼든지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예, 뭐 그런 그랬을 지적을 거예요. 하고 제가 볼 때는. 다 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뭐 김광석 정부장. 돈 문제에 대해 결벽증을 갖고 있었다 한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말이라는 게 가끔 뜻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여기는 언어의 뜻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원래 결벽증이라는 게 지나치게 깨끗한 이런 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와 행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좀 욕심이라는 뜻이 좀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오점이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애쓰는 그 결벽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다스가 원래 자기 건데 차명으로 돼 있다고 이런 이제 검찰 조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현상. 이런 뜻으로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저도 비슷합니다만 집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아직 뭐 영장도 발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명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이 뭐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MBC 기업가 정신 아닌가. 뭐냐면 뭐 기업가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본인의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뭐 청와대 권력을 동원하고 네, 동원했다는 그다음에 거니까요, 지금. 또 뭐 미국에서 소송하는데 예. 사기업으로부터 돈까지 받았다. 뭐 이건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하고는 뭐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굳이 표현한다면 MBC 기업가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할 말씀 더. 네, 청해 근데 저는 그 우리 뭐 김광덕 부장님이나 저 변호사님 얘기에 약간 좀 동의하지 않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자기가 훈련하고 또 주변에서 스스로를 감시시키도록 제대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MB한테 없었다는 거. 그게 저는 참 안타깝다 이거죠. 특히 MB 측근이라는 분들이 그걸 MB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어야지. 그걸 그냥 아무 왜 경고를 해? 다 돼가는데 지금. 입 다물고선 금방 저기 대통령 만들어 놓고 보자. 아니 왜냐하면 저분들이 만약에 MB에 대해서 현재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그때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네.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말하는 있는 건 그거예요. 예, 공범이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 MB 측 주장대로 뭐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취소되고 내일 법원이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진행이 돼 가겠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물론 다 가려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MB 측이 오늘 주장한 대로 검찰이 진실과 진실을 엮어서 뭐 허위와 허위를 엮어서 뭐 했다고 그랬나요? 진술과 진술만 엮어가지고 했다고 그랬나요? 증거 없이? 그랬다 무너지면요. 이건 나라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같이 밝히셔야 돼요. 경천동지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명품백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3천만 원이든 3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그걸 그냥 돌보듯 해가지고 차에 처박아둔 채 다녔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보시죠.